8.15 머니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찐시황을 진행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주간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그 닥친 사고를 두고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보는 종목만 보게 되고 보는 사고에 의해서 시장 관점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금요일에는 우리 황희연 팀장과 함께 하면서 트레이딩과 또 종목들과 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과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갑자기 2주 만에 뵀다고 또 맞습니다. 황 팀장님 이번 주에 술자리가 몇 번 있었나요? 이번 주는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그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휩소장세였고 예. 쓸어내리면 또 그렇죠. 튀어오르고 네.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증권회사 직원들이 술을 많이 먹습니다. 저도 이제 2년 동안 여의도에 있었는데 점심을 한 3,000번 먹은 것 같고요. 술자리 한 1,000번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또 한 잔, 또 장까지 또 한 잔 하는데 핵심은 일찍 먹고 일찍 끝내고 맑은 정신으로 아침에 자리에 딱 앉습니다. 7시 이전에 출근해서 시장 분석하고 토의하고 회의하고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리고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해당 증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가장 합리적인 답을 도출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현 팀장이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볼 내용을 이제 정리해 왔고요. 제가 이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칭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매칭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오늘 특히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 특히 그 반도체 장비주들 소부장들이 오늘 오랜만에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또 OLED나 관련 PCB 업체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장이 굉장히 좋은 장이죠. 확산되는 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종목들 오늘 탄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 더 갈지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될지. 왜? 바닥에서 대부분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상승률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아도 되는지 이 부분 한번 황 팀장님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렇죠. 25bp 인상이 있었고 사실 이번에는 큰 두근거림 없이 보긴 했습니다. 거의 뭐 50bp였다가 이제 25bp였고 오히려 걱정했던 거는 동결할까봐.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제 동결할까봐 좀 약간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동결을 해버리면 경기 침체가 진짜 오는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라던가 차익 실현 매물이든 어쨌든 물량이 좀 쏟아질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결만 해주면 해볼만하다. 충분히 해볼만하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운용사 설명회 들어봐도 대부분 의견들이 다 일치했습니다. 올해는 뭐 지수보다는 종목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늘 좀 세기는 했지만 종목별 움직임이 확실히 좀 더 큰 움직임이었고 우리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사실 삼성전자를 살 거면 소부장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탄력이 훨씬 더 세고 어차피 반도체 투자라고 하면 수익률이 더 좋은 탄력이 좋은 종목들 매매하니까. 근데 이제 오늘 딱 전형적인 그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이제 코스닥의 수급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제 2차 전지들이 이번 주에 여전히 뭐 끝을 알 수 없게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조금 변동성이 막판에 3시 정도에 뭐 여러 가지 찌라시를 동반하면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딱 오늘 2차 전지가 LNF가 막판에 좀 땡겨 올리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가 그동안 탄력을 좀 보이지 못했잖아요. 오늘은. 그렇다 보니까 수급을 좀 나눠줬다라는 개념을 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어쨌든 딱 2차 전지가 쉬자마자 반도체가 딱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만족스럽게 못 올라왔는데 최근에 코스닥의 거래대금 혹시 보셨나요? 얼마 전에 10조 넘어가는 걸 보고요.
어느새부턴가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을 넘겼습니다. 넘겼죠. 예, 네. 이거 보시면 오늘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8조 8천억, 어제 좀 많이 나와서 10조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조, 어제 18조. 어제 와. 이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목이 이제 거래량 고점에서 대량 거래들이 터지다 보니까 18조 정도 나왔고요. 사실 코스닥 10조 넘는 게 꽤 됐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오늘 이번에 전형적인 종목 장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종목 피킹을 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는 무슨 경기 침체야, 뭐 종목 시장 좋네 이렇게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사실 매매하기에는 너무 좋은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8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코스피에서도 사실 18조가 나온 게 사실 꽤 오래됐거든요. 네네. 네, 보시면 코스피로 보면 예전에 이제 2021년 중반 때 한 20조 넘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네네.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코스피도 사실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는데 네. 사실 10조 넘는 케이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올 초에 정말 힘들었을 때,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제일 한 5, 6조 때 나왔었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회복되면서 이제 9조, 8, 9조 때 이제 10조 언저리 계속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결국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야 네. 뭔가 이제 좀 시장이 살아나는 매기가 부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네. 이게 종목장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금 2차 전지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더 어떻게 사? 대부분 그러셨었어요. 그러다가 혹시 어제 막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고점에서 사서 3시 이후에 또 그런 급락을 좀 경험을 하셨으면 내가 샀으니까 또 빠진다, 또 그런 몇몇 인증근들은 내가 2차 전지의 상승을 내가 사면 고점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 상승을 끝내기 위해 내가 한 주 사본다 막 그렇게 했던 인증들이 딱 올라오자마자 어제 하락이 나온 뭐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좀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오니까 혹시 다른 쪽으로 수급 나눠주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조금 확실하게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가 확 밀고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유니셈, 네. 예, 이제 삼성전자와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뉴스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유니셈 같은 게 좀 셌었고, 그 외에 뭐 소부장 좋았습니다. 아까 서두에 질문하셨지만 소부장 지금 사면 늦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느냐, 또는 뭐 이제 너무 많이 올랐느냐, 그 차이라고 하면 저는 전자입니다.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된다. 그 소부장과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PCB 업체 등의 네. 이제 전략적인 그 타겟 포인트는 네. 잠시 후에 이제 그렇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황 팀장이 방금 얘기한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거래대금이죠. 네. 일단 그 2020년도 시장에서 주가 상승할 때 고객 예탁금이 네. 그 당시 한 65조에서 그렇죠. 70조 정도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고객 예탁금은 대략 한 45조에서 50조입니다. 네. 그때보다 한 20조 정도 빠져있죠. 작은 네. 금액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절대 금액, 최근까지 올라갔던 그 종목들의 절대 금액은 높아져 있죠. 그러면 지금의 장세는 거래대금을 수반한 시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객 예탁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종목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빠르게 종목 간의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의 이런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장세가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얼마 전에 운용사 설명회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리고 최근 장세에서 기관화 장세 성격에서의 시장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관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보시는 기관의 리스트 이제 내역입니다. 금융투자는 이제 증권 회사이고요. 이 증권 회사는 대부분 차익 거래를 주로 차익 합니다. 거래, 네. 그래서 시장에 어떤 임팩트 있는 영향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때 네. 상황에 맞게 운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투시는 얘기하신 운용사 네, 펀드들. 성격에서의 네. 흐름이고요. 운용사가 제가 예전에 그 연기금이 매매를 굉장히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연기금이 주식을 사 들어올 때는 거의 바닥이나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투신, 다시 말해서 운용사도 매매를 잘하는 것이 뭐냐면, 연기금이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자체 운용력을 그 데리고 운용을 했었는데 지금 다 외주 위탁을 그렇죠. 줍니다. 다 운용사들한테나 자문사들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연기금 운용력 연봉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 안 되지 않나요? 7,500부터 그렇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로 네. 갑니다. 굉장히 적죠. 네. 근데 운용사 운용력 같은 경우는 삼성자산운용의
100조 운영하는 운용력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네. 이들의 이제 평균 연봉이 기본 3억입니다. 3억부터 스타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에서 굳이 운용할 필요 없는 거죠. 예, 다 운용을 외주를 주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 가서 운용을 하면 네. 월급도 많이 받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있던 유능한 인력들이 이제 자산운용사로 많이 갔고요. 기본적으로 운용력을 하는 친구들은 증권사 리서치에 있다가 리서치 이제 한 대리 과장 때 운용사 이제 운용력으로 매니저로. 이동을 합니다. 기존의 증권사에서 리서치센터 근무하는 직원들 연봉이 업계 탑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낮아졌죠. 네, 운용사로 많이 가는 형태에서 그 자산운용사가 굉장히 시장을 잘 본다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자산운용사 투신이죠. 네. 투신의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내역입니다. 투신이 최근에 2월 중순에서부터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그 매수 강도를 점증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이 보는 시장 관점에서 내용을 판단해 볼 때 시장이 돌아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로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뭐 앞에 한 팀장도 잠깐 얘기했고 저도 어제 이제 찐시황을 하면서 전반의 펀더멘탈한 분석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전반의 내용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약간만 가미해서 어제 시장에 대한 전반의 상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테크니컬하게 이제 시장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본다라면 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금리 인하, 또 술 또는 무역수적자 등등등등에 대한 환율까지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여러 차례 섭렵을 했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운행되는 그 형태에서 시장 내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지금 그림 보시면 우리가 보통 역배열, 정배열 많이 얘기하죠. 네. 역배열은 상행선이고 제가 생각할 때 네. 정배열은 상행선이고 네. 역배열은 하행선입니다. 기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차가 레일 위를 계속 올라가서 가듯이 네. 이동평균선상에서의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하단에 깔려 있고 주가가 네. 그 위를 올라가는 게 상행선입니다. 과거에도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이 하행선, 상행선 형태의 모습들이 꼭 그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네.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모습을 판단할 때 이 시간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차례 그 정배열화 되어지는 과정에서 히든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라는 측면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 위치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주가 이제 종가는 아닙니다. 제가 장중에 그 오전장에 이제 캡처를 한 그림이기 때문에 좀 다른 흐름인데요. 좀 더 내려왔다가 종가는 이 가격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수만 놓고 본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한번 나왔고요. 지금 히든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의 진행 시점입니다. 20일 전 주가가 월요일이 되게 되면 요 날입니다. 좀 찍어서 설명을 드리면 요 날입니다. 20일 이제 평균 가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평선 기울기를 예측할 때 이날 월요일, 이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옆으로 눕거나 이제 상향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전체 흐름에서의 모습이 히든 골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네. 하나만 더 얹어서 그럼 종목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죠. 시장이 움직일 때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움직인다. 그리고 2차 전지는 그 그로스로 움직이는데 이 그로스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종목의 순환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 엄청 빠르죠. 예, 빠르죠. 갔던 종목은 쉬고 안 갔던 종목이 또 오늘 같이 그 NF가 가는 것이고 에코 관련주도 좀 쉬는 과정 이렇게 시장이 그렇죠. 진행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로스로 해서 모든 과정에서의 시장 진행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가는데 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가는 과정에 선도주, 뭐 하이닉스, LG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가되 시차를 두고 갑니다. 그 반면에 과거에도 시장을 움직였을 때 반도체의 소부장이라든지 반도체에 좀 더 가벼운 DB하이텍이나 제주반도체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미래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DB하이텍이죠.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움직일 때 선도주,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 순차의 흐름을 밟지 않고 연속해서 흐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장이
시장의 성격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 시장의 주도권을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는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이제 다음 네. 흐름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서는 아마 자동차 부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자리에 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벼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장의 중심에 있는 뭐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가 아니고 반면에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그리고 LG전자가 아니고 뭐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을 그 거래량을 수반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의 시장을 움직이는 반도체가 진행하는 형태는 당연히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총 비중이 120개 종목 중에서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지수를 끌고 가지 못하지만 시장에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운용이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의 110개, 120개 가까운 종목들은 대부분 중가권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5만 원, 10만 원, 뭐 10만 원 초반 이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 기관이 아주 좋아하는 종목들. 그렇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일 때는 기관이 들어올 때 이 종목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실적이죠. 이제 주가를 이제 움직이면서 실적 좋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자동차로 이제 이전되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순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반도체와 전기전자가 움직였다라는 측면은 앞으로의 시장 이런 장이 최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시장이 나타났다라는 점은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 진행이 연속되어진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죠. 종목으로. 네. 지금 사오되느냐? 아까 어떤 종목을 말씀하셨죠? 아, 저한테 오늘은 잘 부탁드린다고 하시더니 역시나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저는 네. 조금 희미하지만 네. 삼성전자에서 네. 조금 이제 희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오늘 거래 대금이 어제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이제 조금 이제 여기 한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첫 번째 사실 돌파는 네. 이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물량 소화를 위한 조정들은. 그렇죠. 이제 뭐 사실 1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재고 계속 쌓여간다. 사실 뉴스만 보면 정말 나쁜데 사실 주가는 빠지지 않고 최소한 횡보하거나 오늘 같은 흐름들을 좀 보여준 거죠. 근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있다. 그게 2016년 5월 31일과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2016년 5월 달 보면 요거. 조금 요때는 너무 대놓고 티나게 많은 거래 대금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삼성전자 잘 안 봤었는데요. 네. 모습 좋으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좋으네요. 저도 어차피 상담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상담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저는 항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계속 보는데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더 사자라고 하면 말리거나 그냥 뭐 배당주로 관점으로 조금씩만 그냥 모아가는 관점으로 사시죠라고 했으면 네. 어제 조금 제가 결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어제 오히려 어땠냐면 어제 이제 저한테 황가라고 부르는 회장님 한 분 계세요. 네네. 아주 그때 주식 그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약간 좀 이제 오락내락 하시지만 생각해 보니까 황가는 누르황, 황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황씨니까 저는 쇠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분 좋으시면 이제 황 팀장님 그러고 이제 좀 하다가 이제 좀 가끔 성도 내시고 그런데 어제 조금 제가 저랑 결이 호흡이 잘 맞는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막 LNF랑 에코프로비움으로 단타도 하고 나이가 꽤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어제 어땠냐면 삼성전자를 이제 초반에 좀 팔았어요. 네, 최근에. 근데 막판에 밀어붙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런 모습이 어제가 어땠냐면 3시까지는 이제 2시 반까지는 사실 에코프로비움부터 2차 전지 쪽으로 돈이 가다가 갑자기 사실 막판에 쫙 쏠려서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땠냐면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돈이 쫙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종가 최고가입니다. 네, 종가가 최고 밀어붙였잖아요. 그거 보고 돈이 오는구나 해서 오히려 어제 6만 뭐 예를 들어서 초반 6만 어제 한 2,000원 정도인가요? 어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6만 한 1,000원대 팔았던 거를 오히려 1,000원 더 비싸게 샀어요. 더. 매매 잘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밀어붙였어요. 사야 된다고. 그냥 밀어붙이고 샀어요. 네.
삼성전자 줄여서 근데 오늘도 좀 팔고 막 그렇게 하시긴 했지만 네. 아 이거는 더 밀어서 그냥 최소한 팔지는 말자 더 이상.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좀 약간 이게 사실 영업사원 저 같은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네. 되게 사실 어려운 코멘트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면 오전에 싸게 팔았는데 오후에 들어가지고 그것보다 더 비싸게 사자? 싸게 산 것도 왜 아니고. 팔자고 했어? 그렇죠. 질타를 당하죠. 맞습니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확정해서 오후에 오를 것 같았으면 네. 팔지 말던가.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어제 회장님 그랬어요. 외람되지만 네. 오전에 싸게 팔았지만 오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더 밀어서 사야겠다. 야, 신한검투가 네. 직원들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는데요.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어제는 정말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우리가 다 이제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2차 전지가 수급이 좀 빠져야 네. 다른 애들이 산다. 네. 그게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출연은 안 해서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그 뭐 검찰 수사 한다고 하면서 월요일날 2차 전지가 빠질 때 사실 다른 그때도 반도체가 셌었고 그렇죠. 네. 어제 종가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결국은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수급들을 다른 쪽으로 좀 나눠줘야 다 같이 먹고 산다. 이게 2차 전지가 죽으면 다 죽어요, 어차피. 그렇죠. 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죽으라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만 나눠주세요. 네. 뿜빠이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봤더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그다음에 LNF 얘네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금양까지. 네. 얘네들 합쳐서 한 6조 가깝게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반절 이상이네. 네. 반절 가까이. 반절 되는구나. 가깝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큰 종목 논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좀 셌었던 동화기업 같은 거, 네. 뭐 전액했던 지금 동화기업 보면 예전에는 2차 전지 전액이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혼자 역배열이고 되게 재미없습니다. 네, 혼자서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지금 사실 압축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보마그네틱이나 나노신소재나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 이런 쪽으로 지금 압축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LNF도 움직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LNF도 사실 오늘 막판에 밀어붙였고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사실 나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순환해야죠. 순환을 해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막 LNF가 확 밀어붙여가지고 사실 시장이 또 분위기도 좋았었고, 그렇죠. 근데 일부 빠져나온 자금들이 반도체로 갔다라는 그렇죠. 거는 아직 코스닥의 종목장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네네.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이렇게 흐름이 나왔으면 삼성전자와 먼저 연동돼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유니셈이나 유니셈 같은 거, 그 다음에 원익그룹, 삼성전자는 원익그룹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원익 좀 느리네 이게. 그 다음에 원익 IPS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익 QNC도 좀 더 느려서 그런데. 네. 그러니까 PSK나 그 다음에 오늘 셌던 게 또 뭐 있었죠? 월덱스도 셌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셌었죠? 유진테크, 대덕전자, PSK 다 셌습니다. 소부장과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오늘 다 셌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두산 테스나도 셌고. 네, 두산테스나 셌었고. 제가 잘 모르는 종목. 예. 네, 그리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한다는 것 때문에 네. 저랑은 정말 궁합은 안 맞지만 디스플레이 섹터가 진짜 오랜만에 그렇죠. 셌죠. 덕산 네오룩스나 네. 그다음에 HB 관련 그룹주들이나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밸런스를 이제 좀 맞춰가는 그런 과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2016년, 17년 그리고 2018년, 19년도에 보여줬던 흐름이 지금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져 있고 하반기 이제 턴하겠다. 추정치들이 올 말에서 내년부터 좋아진다는 걸로 이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대로라고 하면 더군다나 지금 대외 환경은 사실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인플레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이번 주 오히려 금리 인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뚝 떨어졌잖아요. 네네. 목요일 날. 그런 거 보면 이제 환율 시장에서도 특별히 올해는 금리 인상 추가가 없어서 선반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관 장세라고 하면 네. 우리가 지수는 외국인이 만들고 네. 수익률은 기관이 만든다라는 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은 기관의 패턴, 그러면 수익률 장세,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까 제가 요즘 운용사 설명회들 많이 다니면서 느낀 거 뭐냐면 결국 수익률 게임이다. 지수는 크게 볼 거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의 뉘앙스를 계속 가져갈 것 저 오늘 같다. 장중에 이제 네. 그 관련 종목들 움직임을 네. 봤을 때 그 기존에 이제 DB 하이텍 같은 건 세팅해왔던 네. 종목이었고 네. 오늘 굉장히 그 탄력이 셌죠. 네. 셌는데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 투자하신 분들 진짜 네.
싼데 왜 안 움직여? 싼데 그렇죠. 왜 안 움직여? 했는데 드디어 조금 약간 속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DBI텍 네. 같은 경우는 요 자리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이 자리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여기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 없죠. 공백입니다. 네. 매물 공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움직일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기존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맞습니다. 그 접근을 또 했던 제가 거고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예, 네. 그리고 앞서 황태가 얘기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네. 관심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 오늘 너무 좋죠. 6, 7% 네. 오르긴 했지만 6, 7% 올랐어도 이거 확인 그렇죠. 받았다고 보는 네. 거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서키트도. 네, 제가 이제 선호하는 패턴의 종목이긴 한데 덕산 네오룩스 지금 보시고요. 코리아 서키트 지금 잘못 나왔네요. 코리아 서키트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의 흐름 자체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가 성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번 주가가 만들어지고 상승이 진행될 때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리 잡고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나 코리아 서키트나 대덕전자나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판단할 때 오늘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네. 일단 일부 담아놓고 네. 월요일장 그렇죠. 일부 담아놓고 그리고 나서 조정받으면 조금씩 관심 가져보라. 맞습니다. 일단 발을 담궈 놔야 됩니다. 주식을 맞아요. 살려면 네. 그게 얼마가 되었건 간에 네. 그런 맥락에서 종목 접근을 해볼 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 서키트만 해도 지난주에 그러면 그렇게 좋았으면 지난주 13,000원일 때 그렇죠. 말을 해주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럼요. 만약에 에코프로나 2차전지 섹터가 죽지 않고 계속 더 갔으면 네. 더 재미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에 바뀌었죠. 대해서 뷰를 바꿔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더 내려가더라도 살 수 있는 용기는 네. 기업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업 분석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면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고 이제는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는 이제 거래대금 실림에서 가기 때문에 네. 이제 대응의 방법이 이제 추세 추종이라던가 뭔가 방법이 바뀌는 거죠. 저는 오늘 월덱스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한번 봐보실래요? 월덱스요. 네. 창피한 얘기지만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월덱스? 설명 좀 네. 해주시겠습니까? 월덱스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소재 쪽이고요. 네, 잘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저랑 궁합이 잘 맞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네. 월덱스. 이것도 쉴 만큼 쉬었네요. 네, 많이 쉬었고요. 네. 원익 QNC도 이제 뭐 쿼츠 부품 하는 회사고요. 네, 기업 내용들은 여기 보시면 세라믹, 파츠, 네. 월덱스, 원익 QNC 다 비슷한. 정확히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딱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정확히 딱 안 나오네요. 너무 드러내놓고 나 가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기 좋죠. 봐보실래요? 오늘 딱 신호를 그러니까 신호는 네. 이미 이전에 나왔고 이전에 나왔고 네. 네. 오늘 나 갑니다 하고 네. 신고를 했습니다. 갑니다 하고 신고했죠. 네. 네, 이것도 그렇고. 신호는 뭐 이 저기 부근에서 움직이겠다는 그렇습니다. 신호들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이런 그림에서 뚫으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삼성 엔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네. 타이밍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턴을 한번 이제 네.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가는 아니고 어제 주가입니다. 네. 삼성 엔진은. 주가가 움직일 때 오늘 어제 조정 받았습니다. 오늘 뭐 보합 약간 양봉, 플러스이긴 한데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근데 주가가 보통 움직일 때 세게 가는 종목이 움직일 때는 바닥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주가 흐름의 측면에서 나 갑니다. 이제 움직일 겁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주고요. 주가가 1단계 상승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이평선 맞으면서 두 번의 이제 터치가 있어지거든요. 두 번의 터치. 이때는 좀 무겁습니다. 올라가도 1%, 내려가면 0.5%, 뭐 2, 3% 올라가고 1% 빠지고 이런 과정에서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야 탄력 구간에 이제 진입하는 거거든요. 이 탄력 구간. 그래서 삼성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펀더멘털이야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실 테니까 기본적인 그 회사 맥락은 좋은 회사고요. 이제 탄력 구간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진행입니다. 탄력 구간. 그러면 삼성엔지니어링이 다른 주가 비교 분석일 때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저는 요 정도 위치라고 판단합니다. 여기. 여기 위치고요. 아직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네네. 그래서 1차로 네. 판단해 보게 되면 네. 탄력 구간에 진입했을 때 30,000원, 35,000원까지 여기에서 한번 매매하시고요. 네. 여기서 한 2달 쉬고 그리고 나서 또 주가 올라가기 네. 때문에 이제 좀 능동적으로 매매하는 네. 이런 형태로의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네. 측면, 깨지지 않았다는 네. 측면, 더 갈 수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이런 중형주, 아까 네. 말씀하셨던 딱 사이즈 한 3조에서 5조 사이즈가 네. 사실 기관화 장세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네. 기관들이 물량을 크게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3조에서 5조짜리 사이즈가 앞으로 기업이 커지는 스토리가 나오고 실제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기관 펀드 매니저 생각했을 때 정말 사기 편한 회사들인 그렇죠. 거죠. 기업도 좋아지고 추세도 전환됐고 오래 쉬었고 담기 쉽거든요. 담기 쉽죠. 네. 네, 그런 약간 매니저의 관점을 접근해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 전기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사실 에코프로 BM 초기 때 네. 최근에 지금 더블하기 전에도 비싸서 못 샀다고 하면 사실 지금도 사기는 더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고가 매매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탄력 구간이라고 하셨죠. 저는 네. 가속 구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가속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나온 김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오늘 양봉이 나왔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작은 양봉 이후에 큰 양봉 나갈 때. 한번 그때 네, 차트 바꿔서. 네, 이때 네. 보시면 네. 저는 요런 구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요런 구간. 요 두 개 캔들 있죠. 이 조합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조합.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은 매우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놨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조금 아침부터 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살 때 아침에만 딱 사고 멈추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그냥 삽니다. 종일 사요. 네. 똑같은 수량이나 이런 것들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전에 얘가 오늘 간다라고 하면 티가 날 겁니다. 오전부터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요런 그림처럼.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빨간색이 5일선인데 뭐 이렇게 양봉을 밀고 올라간다 그림 나오면 저는 그냥 따라 붙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까 상행선 그렇죠. 그런 그림이 나오기 아주 좋은 패턴을 만들어지죠. 포트에 담아두고 가져가야죠. 네. 그리고 조정받으면 좀 더 관심 가지고 뭐 물량 늘릴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이제 건설이나 경기 민감주들은 우리가 거대 간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한번 밀면 쭉 그냥 쉬지 않고 가는 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사실 주력 섹터는 아니지만 지금 진짜 올해 8년 고가를 깬 거거든요. 그렇죠. 8년 고가를 깬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좀 몇 번 언급했던 삼천당 제약 같은 거. 그거 많이 올라오고 있죠. 삼천당 제약이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내고 있죠. 예, 근데 오늘 장 마감하고 이제 아주 좋은 공시는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고가 여기 비싸서 못 사라고 하면 더 올라가면 더 못 사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아래 꼬리 달면서 올라가는 종목. 그래서 신고가를 담는 방법 두 개가 있잖아요. 내가 이게 신고가를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쌀 때 사서 엄청 버틴다. 또는 신고가 진입한 종목을 산다. 그러니까 후자 둘 다 사실 내 포트에 내 잔고에 신고가 종목을 담는 방법인데 그렇죠.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신고가 간 종목을 사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종목을 사서 그 올라가는 우여곡절을 꺾어가지고 50일 신고가를 가는 종목 그 시간과 사실 사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한 방에 맞아 떨어진 종목이 사실 몇 개가 되겠어요. 보통 신고가 갱신하는 종목들이 신고가 갱신하고 쉬어요. 네. 아차차 네. 하게끔 쉽니다. 맞아요. 쉬었잖아요, 약간. 네. 확 죽여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죠, 네. 죽이는데 패턴은 안 깹니다. 안 깨죠. 네, 그래서 네. 신고가 돌파할 때 뭐 기다렸다 사야지.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거다. 돌파하면 사시고요. 네. 조정받는 거 파실 필요도 없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정받더라도 좀 기다렸다 다시 올라갈 때 여기 또 사면 되는 겁니다. 불타기. 예. 그쵸? 계속 돌파할 때마다 사면 되는 겁니다. 네.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아니라 일부 처음 조금 들어가서 맞습니다. 뭐 1, 2%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네, 총 10%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1, 2% 들어갔다가 그렇죠. 네. 조정받으면 안 삽니다. 신고가 돌파하면 사고요. 또 내려갔다가 신고가 돌파 시점마다 물량을 2%씩 늘려가면 계속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왜 이거를 못할까 생각해봤는데 네. 내 잔고에 불타기를 하면 네. 수익률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수익금은 늘어도 평단이 올라가 버려요. 평단이 올라가 버리니까 기분이 좀 좀 언짢아요. 그렇죠. 언짢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잔고에 100% 200% 찍어보고 싶은데 그런 불타기를 문제 있죠. 해버리면 사실 그걸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바꿔보시는 게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계좌를 두 개로 나누세요. 하나는 좀 싸게 사서 그냥 버티는, 소위 말해서 존버하는 계좌 하나. 좋은 방법이네요. 네. 또 하나는 신고가에서 매매하는 계좌. 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사실 존버하는 계좌는 자주 안 열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하는 게 좋은 오늘 방법인 것 같아요. 황대장님이 오늘 자료 네. 준 거 중에 눈에 확 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슬금슬금 올라오는 원전주. 제가 원전주를 한 3, 4일 전에 이거 괜찮겠다. 이거 관심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관심을 끼지를 못했어요. 끼워놓지를 못했어요. 깜빡해버린 거죠. 오늘 보고 원전주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주는 사실 제가 별로 사실 좋은 말씀들을 사실 많이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럽에서는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섹터도 아니고 사실 원전이 실제로 돈이 되기에는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아직 많이 남았고 여러 가지 법률이라던가 환경적인 요소들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작년에 2021년에 급등 10배가 날 때도 그때도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좀 생각을 진짜 많이 바꿨던 게 뭐냐면 주식은 뭐 그렇게 싸게 사서 버티는 것도 하지만 그리고 이번에 사실 2차 전지 시리즈들을 가는 거를 보면서 신고가 매매를 확신을 더 가진 게 뭐냐면 확실히 센 놈이 더 세다. 그렇죠. 네, 확실히 센 놈이 더 세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고객님들한테 뭔가 종목을 얘기를 했을 때 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매수 체결하는 거를 보면 사실 신고가 가는 종목보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더 많이 사세요.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무서워서 못 사겠다고 그러거든요. 떨어져 있는 것들은 편하거든요.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근데 결과를 까봤을 때 잔고에 빨간색이 더 많은 건 신고가 매매하는 계좌들이 더 빨간색이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려가는 것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내려가는 거는 여기가 우리가 바닥일 거라는 또는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매매를 하는 건데 더 깨고 내려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이 하락 추세라는 게 이게 극복을 못 하게 되면 지금 뭐 신세계라던가 뭐 지금 다른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들 보면 야 싼데 왜 안 올라? 약간 되는 거죠. 근데 신세계 저 물렸습니다. 예. 올라오겠죠 언젠가는. 그런 건 종목들은 그냥 버티는 계좌 되잖아요. 뭐 기다리면 올릴 수 있는 계좌니까. 근데 센 놈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이든 뭐 이게 밸류가 비싸서 뭐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 여기 한전기술 사실 여기 갈 때 이때 작년 2021년이죠. 이때 10배 날 때요. 말이 안 돼 했지만 결국은 지금의 2차 전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사실 뭐 한전기술 실제로 다니는 사람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완전히 오히려 현업 제 친구가 우리 관련 별로 없는데 약간 원전과 그러니까 이거 봤어. 근데 시장에서는 너가 대장이야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바람이죠. 바람이죠. 그래서 원전 주식은 저는 뭐 다른 종목 많은데 결국은 대장했던 놈, 끼가 있던 놈이 결국은 원전 대장이라서 원전을 작년처럼 이런 대시세를 기대하지 않지만 이제 신고가를 바닥에서 이런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갈 자리 됐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뚫어주면 매매는 해볼 만하다. 근데 뭐 매매지 이거를 뭐 사서 뭐 원전이 세계 최고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종목까지는 등록을 해볼 만한 주식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황제가 얘기한 게 원전주 다음에 저 눈에 띄는 게 A-프로를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 좀 기간차를 두고 우리가 한번 가져가 볼 만한 그리고 차 후에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을 만한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DNT는 말씀드렸죠. DNT하고 이제 비슷한 2차전지 장비 업체인데요. 이 주식은 먼저 신고가 영역 여기 아마 그 아침에 하는 분 중에 레몬 리서치 대표님 계십니다. 그 대표님이 아마 그분도 여기서 되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뚫어내니까 이제 신고가를 내고 이제 확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A-프로가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A-프로를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주 잔고라던가 그 다음에 앞으로 좋아질 실적 추정치라던가 매출액 성장률이라는 거 봤을 때 올해 중에는 분명히 바닥은 나온다. 또는 바닥 통과 중이다. 시장에 전혀 부각이 되지 않았었나요? 되지 않죠. 지금까지? 네. 그리고 상장한 지 3년 가까이 돼 가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요 날 이제 갭이 좀 크게 뜬 날 이제 한 고가가 8%까지 갔다가 좀 밀렸는데 요 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제 큰 수주를 좀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수주 받고 매출이 그럼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분명히 언젠가 여기서 거래는 빵 뜨고 이제 뭔가 신고가 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제 공부해 보시고 아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분할 매수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실적 관련해서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수주를 받고 이제 추정치들이 이제 올해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추정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 내년하고 내후년부터 왜냐면
수주들을 이게 상장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아, 네. 이게 상장 전에 그 밀어내기식으로 다 매출을 올려놓고 뭐 그럴 수도 상장되면 있죠. 한 2년 동안 실적이 안 재미없다가. 나와요. 그쵸. 네, 그리고 네. 3년 차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수주를 맞아, 받아서 네. 그 실적이 늘어나는 게 네. 일반적인 형태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시면 네. 작년 말부터 A 이제 공급이 조금씩 수주가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 내용이 한 4월 정도 나와서 그쵸. 탄력을 받게 되면 이게 그러면 바닥이겠네요. 그렇죠. 어. 대량 거래가 한번 나오면 네. 그러니까 수주가 이거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도 안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적이 잘 나와도 안 움직인다라고 하면 안 사요.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방금 전에 황 팀장이 연간 실적을 봤는데요. 네. 분기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네. 개선되고 있네요.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만 갖고 연간 네. 분기로 이게 보게 분기입니다. 되면 이제 턴하기 시작하죠. 네, 이게 바뀌고 있네요. 이게 네. 실적 자체가.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게 사실 가지고 있다가 언제 내 종목은 인정받을까라고 기다리는 전략. 아, 인정받게 되기를 기다리거나 오케이. 또는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보다는 비싸게 사지만 뭐 당장 다음 주에 빵 떠서 한 14,000원, 15,000원 여기까지 한번 장대 한번 딱 섰다.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알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던가.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재미없는 구간이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오락내락 하다가. 근데 이제 시세가 가속화되는 구간 때 그때는 왜냐면 이제 아직 저희 이 녹색선이 200일선인데요. 저는 이 밑에 있는 거는 정말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그냥 그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여기 넘어갔을 때 이제 가나 했는데 여기 그냥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최근에 거래량도 바닥권이긴 한데 네. 예사롭진 않네요. 네. 내려왔고 DNT는 네. 그냥 이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 버렸고 완전 데칼코마니가 되어 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DNT가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 못 사겠다라고 하면 A프로를 이제 바닥에서 한번 빵 쓰면 이제 그때부터 접근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소부장 쪽에서 어느 쪽인가요? 전공정, 후공정? 이게 전공종 아니고 네. 이제 증착 장비하고 그 세부 내용은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네, 그러시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DNT 제가 볼 때는 바닥권 내에서 상당히 그쵸. 매력적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그 황태가 얘기한 게 이 부분을 얘기해서 제약바이오 네. 몇몇 종목들 네. 제약바이오가 좀 선별해서 저는 지난주 상황 하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일시적인 매기가 한번 왔었거든요. 네, 왔었어요. 한번 왔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렇죠. 네. 한번 왔다가 이제 쉬는 과정에서 쉬는 다시 과정이죠. 이게 매기가 살짝 살아났다가 다시 사그러들어 그렇죠.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일부 매기가 형성은 맞습니다.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특정 테마 네. 이슈가 있는 몇 종목들은 개는 또 그렇죠. 네, 이렇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쪽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아마 나타날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몇몇 종목들을 체크해 주셨는데 요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알아보도록 제가 약간 매매에 있어서 제 스스로도 네. 예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예전에는 방송에서도 그랬었어요. 올해는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다 였어요. 음, 그래서 사서 기다리는 전략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시장 스타일이 바뀌었는지 네. 또는 이게 원래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주도주가 될 때까지는 주도주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이 사실 너무 커요. 사실 그 자금을 가지고 2차 전지에서 매매라도 했으면 차라리 기회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가 몇몇 종목들은 오를락 말락하면서 사실 흐름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사실 뭔가 시원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걔네들한테 굳이 비중을 실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주도주가 될 때까지는 보초병만이라고 말씀드렸던 보초병. 게 그렇죠. 공부는 해놔야 되죠. 지금. 그렇죠. 뭐 HK 이노엔 뭐 중국몽 갖고 있는 HK 이노엔이나 그다음에 뭐 올해 이중항체 또 다시 되는 그다음에 ABL 바이오나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 요즘에 제약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서정진 회장 복귀를 위해서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 ST팜 최근에 수주 나온 ST팜도 그렇고 근데 ST팜 제가 좋아하는 ST팜인데 보시면 여전히 하락 추세예요. 네,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이거는 전형적으로 사실 약간 투자 스타일일 수 있는데 뭐 사실 한두 달 전이나 사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수주도 나오고. 근데 그렇죠. 주가는 안 올라요. 이 위에 얹혀져 있는 이 역배열되어 있는 주식을 굳이 살 필요 없다. 좋은 건 알아. 오케이. 좋은 건 아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아까 봤던 삼성전자 같이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ST팜이 한 요 정도 어딘가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갑자기 가지만 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대신에 하이닉스의 뭐 PBR 가치라던가 기업 가치나 앞으로 좋아질 그런 흐름들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 싸게 사서 버틸 수는 있는 건데 굳이 하이닉스를 추세 추종자들이나 그런 관점에서는 굳이 하이닉스 대신에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고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PSK나 네. 아예 정배열돼 가지고 이제 뚫고 올라가는 네. 그런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좋게 나옵니다. HK 이노엔 그다음에 뭐 ABL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SK 바이오팜, ST팜 다 좋은데 공부를 지금 공부하는 시기. 지금 공부하는 시기. 보초병 세워놓고 공부하는 시점으로 대신에 뭐 보초병 안 써도 돼요. 네. 뭐 관심 정보가 넣고 되지. 근데 공부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긴가민가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빵 떠. 그러면 그때 조금은 이제 해볼 만한 거죠. 셀트리온 삼형제가 저는 움직이는 패턴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늘 흐름에서 조금 정체된 흐름, 죽진 않았습니다. 네. 절대 죽지는 않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게 되면 패턴 흐름 전반의 상황을 살아 있는데 오늘 정도에 딱 쳐줘야 될 자리였거든요. 네. 못이죠. 네, 오늘 돈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안 이쪽으로 들어와요. 돈이 안 네, 들어온 안 겁니다. 들어옵니다, 아직. 네, 안 들어오면서 뭐 1.7%니까 크게 밀린 건 아닌데 네. 시장에서 부각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제약바이오 들고 있었으면 좀 재미는 없었겠죠. 그렇죠. 다른 거 다 올라가는데. 네, 그래서 요즘은 포트를 하나 섹터로 너무 가져가시기보다는 섹터별로 종류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한 5개 정도 섹터. 그러면 황대한이 이제 고객 관리하고 네. 이제 컨트롤 저희 네. 컨설팅 해드릴 때 보통 종목 수를 몇 종목으로 5종목.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금이 좀 커지면 당연히 늘리지만 네. 섹터는 5개 이상 잘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섹터 그 5개 종목이 네. 섹터별로 각각 다른 종목들이겠죠? 그렇죠. 네. 대형주, 소형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각각의 섹터별로의 비중을 그렇죠. 저는 무조건 짜는 정배열돼 있는 걸로만 말씀드리니까 추세인 비싸도 상관없어요. 저는 솔직히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퍼는 보지 않습니다. 퍼 이런 거 보지 저는 않고 펄을 안 봅니다. 센 놈 위주. 네. 네, 센 놈 위주. 저는 5종목보다 좀 그보다 좀 더 압축을 하거든요. 네. 뭐 한 2종목, 아, 많으면 3종목. 네. 늘어나지 않아. 교체 매매할 때 종목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네, 반 팔고 반 사고. 네,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늘어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3종목 내외로 운영을 하는 상태가 있어서 개인 저는 이제 사실 일이 이거니까 뭐 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네. 만약에 내가 내 주식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사실 5종목 넘어가면 네. 컨트롤이 힘들고 헷갈립니다. 그리고 지수 따라가죠 결국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게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는 사실 조금 몇몇 그 약간 정형 배열된 거 빼고는 사실 좀 보진 않고 지금 좀 있어야 되는 게 반도체 소부장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선택일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하나 정도는 있어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지 간에. 예,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홀딩스나 그다음에 자동차나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는 뭐 아니고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자율주행. 자율주행.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율주행 쪽. 일단 리포트 많이 나오는 게 모트렉스. 모트렉스 많이 나오죠. 네, 모트렉스 많이 나오고요. 회자됐죠. 그 다음에 최근에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게 MC넥스. 카메라 쪽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MC넥스가 사실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모트렉스부터? 네, 모트렉스 한번 모트렉스는 보시면 이게 조용히 안 가는 것처럼 해서 조금씩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정배열은 되어 있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가 여기 보면 이제 신고가 가려고 하다 밀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밀렸던 이유가 사실 뭐 그 CS 증권 이제 파산과 관련돼서 밀린 거라서 이제 회복은 했습니다. 갭도 다 채우고. 그래서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손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조금 버텨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은 앞에 보시면 이런 대량 거래들도 있고 네. 충분히 자율주행 섹터가 한번 불어올 수 있는 신고가를 한번 갖다 밀렸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타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정배열 얘기하셨는데 기차가 레일 위에 타고 가듯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형으로 이러다가 각도가 한번 탁 틀어지면 네. 그러면 이제 버사는 전략이 되는 거죠. 네. 그 저기 한 가속 구간. 30도 구간으로 가다가 45도로 확 틀 때 또는 50도로 확 틀 때 그렇죠. 네, 그렇죠. 맞죠? 네.
그다음에 MC넥스가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 모듈인데요. 네. 이게 한 4년 전인가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자랑하면서 핫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2019년, 20년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러다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박해지면서 네. 한 자릿수 극초반의 영업이익률이 나오면서 사실 좀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전장용 카메라 이슈를 받으면 이제 조금 그게 이제 올해부터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카메라 모듈 하면 LG노텍인데 LG노텍은 전체 물량에 대해서 다 애플사에 납품하거든요. 네. 애플사에 납품하는 물량이 이제 전체 매출의 60% 정도 되는데 두 대 중에 한 대는 얘네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의 납품에도 굉장한 물량일 것 같은데 네. MC넥스의 주가는 MC넥스는 이제 스마트폰보다는 네. 자동차 전장 카메라. 아,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 애플향은 네, LG 이노텍이잖아요. 근데 LG 그렇죠. 이노텍 주가 이거 보시면 네, 역배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지금은 그냥 매매 전혀 할 필요는 없는 주식입니다. 맞아요. 사실 바닥에서 오르든 말든 난 상관없어 하는 주식인데 네. 이거 말고 자화전자라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화전자도 사실 삼성 스마트폰 향인데 카메라 모듈 회사 중에 지금 가장 혼자서 독야청청하고 있는 회사가 네. 자화전자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사실 이제 애플로 들어갑니다. 원래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밸류로 봤던 거를 이제 애플로 들어가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 개선치가 확실히 좋아지겠죠. 성장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화전자 같은 게 스마트폰 카메라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화전자를 매매를 해야죠. 자화전자 뭐 이슈가 이거 말고도 한두 가지 더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바로 기억이 나지 네. 않는 것 같은데 특정 이슈가 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 다 잊으셔도 네. 기업 내용들 공부를 해보시는데 일단은 저는 주가는 무조건 200일선 위에 주식은 있어야 되는데 200일선이 상승 추세에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누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옆으로 횡보를 해야 횡보를 하는 도중에 만약에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포텐셜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씩 사들어가는 거고 이제 좀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추세가 돈다. 200일이면 사실 엄청난 긴 기간이잖아요. 10달, 10달. 궁금한데 200일선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네. 네. 찌찌뽕이 뭐야?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많이 보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거를 뭐 참고해서 산다, 판다 그건 아니고 네네. 그냥 저한테 잘 맞는 선이에요. 아. 네, 장기 이평선 중에 그러니까 121선도 있고 241선도 있는데 네네네. 왜 201선 보느냐? 사실 HTS 기본 세팅 값이 60, 120, 24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201선 보는 게 나는 이걸로 이용해서 나는 잘 맞는다라는 거죠. 저는. 보통 이동평균선이 한 달에 20일이기 때문에 20일이 그렇죠. 있는 거고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60일인 60선. 거고 이렇게 월간 단위 영업일수로 네. 계산해서 60, 120, 맞습니다. 240일 있는 건데 200일이면 애매하죠, 사실. 200일이 10달. 어떤 근거에서 나왔을까? 네. 10달. 10달인데 사실 뭐 추세 추종 대가들이 200일선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 나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 외국인들이 보는 건 알고 있었는데 특정하게 국내 네. 투자자분들 중에서 200일선을 보는 분들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장 일단은 뭐 별거 없죠, 다음 주. 뭐 나쁘지 않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봐서 나쁘지 않다는 측면이고 그러면 이제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네. 그 소부장 하나 네. 끼워둬야 되고 2차 전지도 하나. 2차전지 하나 네. 더 되고 전기전자 쪽에서 뭐 PCB나 네. 아니면 OLED나 이쪽 네. 하나 아니면 대형 IT, 삼성전기나 네. 네, 그런 중형주는 저는 분명히 하나 정도 섹터 불문하고 중형주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넣어야 네. 되고 그럼 삼성 그 저기 엔지니어 하나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 정도 넣어서 포트를 전기나 엔지니어링 정도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요 정도에서 포트를 구성해서 가는 형태로 다음 주 시장부터 네. 가끔 끌고 개별 가는 주죠. 형태로 네. 진행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같다. 왜 전체 시장은 제가 보는 관점은 터닝 포인트를 돌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부터는 지수가 최근 내에서의 굉장히 8개월 동안 긴 박스권에서의 시장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는데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그러니까 박스권의 상단분이 2,500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진행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전체 큰 그림에서의 지수 관련 내용을 판단해 보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황 팀장이 추천해 주셨던 그 한 서너 가지 섹터 중심으로 해서 해당 종목들. 종목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정별되어 있는 것 중에서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으로 세팅을 해서 일단 좀 끌고 가는 네. 형태로의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것이 지금 장에서
어디 휘둘리지 않고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전략이다. 지금은 역배열에 있는 거 사면 네. 시장이 미국 시장 빵 뜨고 좋고 해야 그나마 시장 따라가는데 이제 지금처럼 막 종목별로 움직일 때는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은 손절매하고 가는 종목으로 따라가는 게 사실 더 이게 그게 진짜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해서 피하시고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 맞습니다. 네, 그거 사시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그리고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오늘 보여줬다시피 호흡이 굉장히 짧습니다. 같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를 미리 전략을 세워놓고 구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에 적응을 하셔야지 움직이는 거 보고 쫓아가겠다. 그때는 늦어버립니다. 오늘 같은 흐름에서의 모습도 확인하셨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은 앞서 가이드 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시장 대응 전략과 내용에 대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음 지금 당장은 이제 저도 아까 뭐술 얘기하셨는데 진짜 이번 주에 지쳐서 사실 먹기는 했는데 지쳐서 못 먹었어요. 많이 못 먹었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 약속 있으시다면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내일 이제 쉬는 날이니까 이제 먹는데 오늘은 먹는데 차를 안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은 먹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또 살려면 정신 또 멀쩡하게 또 주말 또 체력 충전해서 봐야죠. 그렇죠. 네. 항상 증권회사 직원은 아침에는 정말 멀쩡하고 맑은 정신으로 네. 자리에 딱 앉아야 돼요. 그러면 아마추어죠.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죠. 술을 완전히 깨셔야 되고 그러면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 참 저도 많이 배우는 자리였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렴풋하게 보이지 않았던 희미했던 내용들이 좀 더 맑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황 팀장님과 오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날씨 참 이제 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바로 여름으로 갈 준비를 네. 가을이 봄이 없네. 1년에 지금 같은 날씨가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을에는 더 짧고요. 한 열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봄에는 한 15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씨 이번 주말에는 꼭 즐기시면서 이번 주말 편안하게 다음 주를 위해서 재충전 하시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팔로 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 팀장님과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행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